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도 좋아하는 화학 강사 김현빈입니다. 우리 예비 고2분들 또 열심히 물리 공부하고 계시던데 고전 역학이 시작되면서 좀 수식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양한 풀이가 있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가벼운 문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같이 풀어보면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 0초부터 힘을 준다고 나와 있고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5초일 때의 속력이 16이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 시간, 물체의 질량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뉴턴 2법칙 A는 m분의 F로 연결지을 수 있겠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값만큼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한다 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 힘의 크기가 다른 구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한 힘의 크기가 2대 1이면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면 이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2kg의 물체에 F0라고 하는 힘을 줬을 때 1초당 속도가 4모씩 변한다 라고 할래. 그러면 0에서 3초 구간은 EF0 힘을 2배로 줬으니까 2네모씩 변하겠죠. 그렇게 총 3초 동안 힘을 줬으니까 3초에서의 순간 속도는 6네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구간에선 F0의 힘을 줬으니까 기준이 되는 가속도 네모만큼 변할 겁니다. 그럼 초당 네모씩 변하니까 2초가 지나면 8네모가 되겠죠. 출제자는 5초일 때의 속력 8네모를 16이라고 준 거니까 네모가 2구나.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 2kg의 물체에 F0라고 하는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2다. 그럼 F0를 구할 수 있는 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N 요렇게 한번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에 3초일 때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네모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12m/s 요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기준을 만들지 않고 나는 0초일 때는 속력이 0, 5초일 때는 속력이 출제자가 16이라고 줬으니까 결국 5초 동안 속력이 총 16만큼 변했구나. 그럼 1초당 속력은 3.2만큼 변한 거랑 같죠. 결국 전체 운동 구간에서의 가속도가 3.2다 라는 걸 구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다르게 주는 구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가속도를 하나로 분명히 얘기할 수 없거든요. 서로 다른 가속도니까. 근데 구해진단 말이지. 그럼 과연 이 3.2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면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뉴턴 2법칙 F는 ma, R자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질량은 2고 평균 가속도가 3.2이기 때문에 내가 가한 평균 힘의 크기가 6.4N이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물체에 가한 힘은 처음 구간에선 EF0, 두 번째에선 F0를 주고 있죠. 이때 가한 시간이 처음에는 3초고 나중에는 2초기 때문에 평균 값은 2대 3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구간에서의 차이는 F0고 그걸 5칸으로 쪼갰으니까 한 칸당 0.2F0 요렇게 3칸 갔으니까 0.6만큼 간 거죠. 그래서 얘는 1.6F0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구간에서의 힘을 내분해주면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아까 구해놓은 6.4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F0가 4N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가속도의 의미를 살려서 교과서적으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을 줬을 때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될지를 표현한 거고 두 번째는 전체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를 알고 있으니까 평균 가속도를 알 수 있고 그럼 평균 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내분을 통해 힘의 관계식을 살려주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마지막 문제 3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해라. 물론 3에서 5초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나타내 보면 우리 VT 그래프에서 초기 속력을 V0, 나중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S는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과 같죠.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네모 부분의 면적이랑 삼각형 부분의 면적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거리 S는
사각형의 면적은 V0t고요. 이게 뭐야? t죠. 삼각형은 2분의 1의 높이가 v-v0, 가로는 t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걸 분배해주면 v0t 더하기 2분의 1 vt 빼기 2분의 1 v0t 이렇게 나와요. v0t가 공통이니까 얘네 계산까지 해주면 2분의 1 v0t 더하기 2분의 1 vt가 되는 거고, 말장난 같지만 얘네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묶어주면 결국 이 값은 2분의 v0 더하기 v에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다양한 공식을 뽑아낼 수 있긴 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2분의 v0 플러스 v,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t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거든. 거리는 뭐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뭐라고 하는 애는 구조적으로 속력과 위상이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이 속력이 어떤 거냐?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오. 고급 용어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평균값이 곧 중간값과 완전히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이 처음과 나중 시점에서의 중간 속력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3초일 때 순간 속력은 12고요. 5초일 때 순간 속력은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이 2초인 거죠. 만약 12로만 2초 가면 24m를 이동했겠지만 그거보다는 클 거고요. 16으로만 2초 가면 32m를 갔겠지만 그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연 몇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2, 나중에는 16이니까 그 중간값인 14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고, 결국 이 물체는 12에서 시작해서 16까지 점점점 빨라지면서 2초를 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 속력 14로 2초 동안 등속 운동을 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12, 나중에는 16, 중간값인 14로 2초 갔구나, 28m 이동했다 라는 답을 꺼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가져온 건 아니고, 물리를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좀 잘 가지고 단순히 공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됐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의 관점으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여유가 되면 또 어려운 문제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감사합니다.